겨울 끝자락에 쌀쌀한 바람이 골목 사이를 스며들던 어느 오후, 작은 분식집 구석자리에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장영이 올해 82살, 낡은 검정 패딩 안에 몸을 움츠린 채 김밥 몇 줄을 조심스럽게 집어드시고 계셨죠. 분식집은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플라스틱 테이블들이 성기게 놓여 있고 벽에는 메뉴판과 함께 색바랜 연예인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사장님은 설거지를 하며 가끔 영희를 힐끗 바라보곤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김밥 한 줄, 많아도 두 줄만 시켜 드시는 할머니. 누군가와 함께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영희는 젓가락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 탓일 수도 있지만 혼자 먹는 식사가 주는 쓸쓸함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지나가고 학생들이 웃으며 떠들고 어머니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어요. 한때 이 할머니는 대한민국 여군 최초 장성 후보였던 유능한 군인이었습니다. 30년간 수백 명의 부하를 이끌며 전술, 훈련, 심리전 분야에서 모범적인 커리어를 쌓았죠. 동료들은 영희를 존경했고 상관들은 영희를 신뢰했습니다. 그 시절 영희의 어깨에는 늘 무거운 책임감이 실려 있었어요. 국가를 지킨다는 사명감, 부하들을 이끈다는 의무감이 영희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과거는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출세를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등한시했던 대가는 혹독했어요. 아이가 아플 때도 훈련장에 있었고 남편이 외로워할 때도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보다 나라가 먼저라고 생각했던 영희. 그 결과 남편은 병상에서 외롭게 눈을 감았고 자식들은 이제 우리 인생에 끼지 말라며 등을 돌렸거든요. 영희는 김밥을 한 조각 더 집어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매일 이렇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집에 돌아가고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나는 일상. 때로는 이 반복되는 외로움이 군대에서 받았던 어떤 훈련보다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분식집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죠. 영희는 김밥을 씹으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연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남자가 영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죠. 깔끔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청년. 영희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청년은 김민수라는 이름을 가진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던 그는 구석에 앉은 할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쓰였어요. 혼자 앉아 김밥을 드시는 모습이 어쩐지 외로워 보였거든요. 민수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는 생전에 늘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안쓰러워하셨죠. 사람은 혼자 먹으면 안 돼. 밥은 함께 먹어야 맛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민수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와 눈이 마주쳤을 때 민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무게가 그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죠. 민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날도 추운데 왜 혼자 드세요? 그 순간 영희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요.
영희는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청년의 얼굴에서 어릴 적 자신의 아들과 놀랍도록 닮은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영희의 아들 준호는 어려서부터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늦게 들어오면 혼자서도 밥을 잘 먹고 동생을 돌보며 기다렸죠. 하지만 영희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어요. 일이 바빠서, 승진이 중요해서, 국가의 일이 급해서 늘 핑계만 대며 아들과의 시간을 미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준호가 어릴 때 가졌던 그 따뜻함과 똑같았어요. 엄마, 혼자 먹으면 안 돼요. 같이 먹어요라고 말하던 그 아이의 목소리와 말이죠. 영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어요. 자신의 말이 할머니를 울게 만든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죠. 민수는 자신이 주문한 따뜻한 우동 국물을 조심스럽게 영희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할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혼자 드시면 속이 차가워져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받아보는 다른 사람의 배려였을까요? 국물 한 모금을 마시자 몸이 따뜻해졌어요. 아니, 몸보다는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해야 맞겠군요. 민수는 영희 옆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 앉아 있어 주었어요. 영희는 그 고마운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말이죠. 고맙습니다.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할머니. 저도 혼자 먹으려니까 쓸쓸했거든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영희는 오랫동안 멈춰 있던 자신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원룸 안에서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민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신 안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하나씩 깨워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젊은 시절 정말 뛰어난 군인이었어요. 체력도 좋았고 판단력도 빨랐습니다.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했죠. 상관들은 영희를 믿고 중요한 임무를 맡겼고 부하들은 영희를 따랐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군인이었어요. 특히 전술 분야에서 영희의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복잡한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영희의 특기였죠. 훈련에서도 늘 우수한 성과를 거뒀고 심리전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여군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영희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성취 뒤에는 희생이 따랐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해야 했죠. 아들 준호가 학예회에 나올 때도 영희는 훈련장에 있었고 남편이 승진 축하를 해달라고 했을 때도 영희는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조금만 더 기다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대한민국 여군 최초 장성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보여도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었어요. 결국 영희는 대령까지만 진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대단한 일이었지만 영희에게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게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남편은 영희의 꿈을 처음엔 응원해줬어요. 당신이 원하는 걸 다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얼굴에는 외로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아이를 재우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거든요. 아들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고 운동회에 와주는데 준호에게는 그런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영희는 늘 미안하다, 다음엔 꼭이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전역할 때 군에서는 영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다며 계속 남아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이젠 지킬 가족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는데 더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상관이 영희에게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계세요. 국가가 필요할 땐 언제든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장 대령님께서도 필요할 때 국가를 부르십시오. 영희는 그 명함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민수의 따뜻함이 영희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영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명함을 꺼냈어요. 구겨지고 색이 바랜 명함이었지만 거기 적힌 번호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죠. 전화를 거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전화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청년의 작은 친절이 영희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냈거든요. 벨이 몇 번 울린 후 굵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장영희입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전화 너머로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영희, 대령님이십니까? 정말 대령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고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김철호 준장이었습니다. 예전에 영희의 부하였다가 지금은 국방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죠. 영희는 김철호가 신임 소위였을 때부터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군인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만 제 목숨을 대신할 만한 사람을 오늘 만났습니다. 김철호는 놀랐어요. 영희 대령이 그런 말을 할 정도라면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혼자 김밥을 먹고 있을 때 민수가 건넨 따뜻한 말, 국그릇을 나누어 마신 순간, 그리고 그 청년에게서 느꼈던 따뜻함에 대해서 말이죠. 그 청년이 저에게 해준 말 한마디가 20년 넘게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을 녹여냈어요.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나라를 지킬 이유를 잊고 있었더군요. 김철호는 영희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는 영희가 얼마나 뛰어난 군인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동시에 그 뛰어남 뒤에 숨겨진 외로움도 짐작하고 있었죠. 대령님, 위치를 알려주세요. 김철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내일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출동이라니.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닙니다. 김철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면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으로 대령님을 대했는지 말이에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분식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김철호는 즉시 메모했어요. 내일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대령님, 김철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저희는 대령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가도, 군도, 그리고 저희도 말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는 어제와 같은 시간에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가 또 오실까 싶어서였어요. 다행히 영희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영희에게 다가갔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그 할머니시죠? 영희도 민수를 알아봤어요. 아, 어제 그 친절한 청년. 또 만나네요. 네, 혹시 또 혼자 드실까 봐서 왔어요. 오늘도 함께 먹어도 될까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어제처럼 영희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장영이라고 해요. 청년은요? 김민수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여기 자주 오세요? 매일 와요. 집에서 혼자 먹기가 쓸쓸해서 말이에요. 민수는 영희의 말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분식집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색 대형 차량들이 하나둘씩 가게 앞에 멈춰 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한 대, 그 다음엔 두 대, 결국 5대의 차량이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모두 번호판도 특이하고 차체도 일반 승용차와는 달랐어요. 분식집 안에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일이지? 혹시 사고라도 난 건가? 사장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민수도 궁금해서 창밖을 살펴봤죠. 그때 차량들의 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계급장을 보니 상당히 높은 직책의 장교들인 것 같았습니다. 모두 단정한 차림에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저기 봐요. 군인들이 많이 왔네요. 무슨 일인지 알아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왔구나. 저 사람들을 아세요? 옛날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민수는 영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군인들과 어떤 관계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군인들 중 한 명이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중령 계급장을 단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영희에게 다가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영의 대령님, 김철호 준장의 명으로 참배하러 왔습니다. 분식집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영희와 중령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죠. 할머니가 대령이었다고요? 국가를 대신해 어제 따뜻한 마음을 베푸신 분을 뵈러 왔습니다. 중령이 민수를 향해 말했어요. 민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뭘 했다고 군인들이 이렇게 많이 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할머니께 국 한 그릇을 건넸을 뿐인데 말이죠. 영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얘들아, 너무 거창하게 오지 그랬어. 대령님의 말씀을 들고 보니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중령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영희가 천천히 분식집 밖으로 나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5대의 군용 차량에서 내린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린 거예요. 그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김철호 준장이 직접 나와 있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당당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영희를 보자마자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전 예비역 장영희 대령님, 대한민국 국군은 당신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넘게 듣지 못했던 자신의 계급과
이름이 다시 불려지는 순간이었어요. 군화를 벗은 지 오래됐지만 이 순간만큼은 다시 군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철호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대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김철호는 민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이분이 그 청년이시군요. 민수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령이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렇게 많은 고위 장교들이 자신을 보러 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김철호가 민수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군 김철호 준장입니다. 어제 장영애 대령님께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민수는 당황해하며 손을 저었어요. 당신의 작은 친절이 우리에게는 매우 큰 의미입니다. 김철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장영애 대령님은 우리 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 한 분입니다. 여군으로서는 최고 계급까지 올라가신 분이죠. 영희는 김철호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과찬이야, 철호야.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닙니다, 대령님. 김철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령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롤모델이셨습니다. 특히 여군 후배들에게는 희망 그 자체였죠. 김철호는 민수를 향해 돌아서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30년간 군 복무를 하시면서 수많은 부하들을 이끄셨어요. 전술, 훈련, 심리전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민수는 영희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외로운 할머니로만 보였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김철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이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 바치신 분입니다. 가족도 개인적인 행복도 모두 뒤로하고 오직 국가를 위해 살아오셨죠. 영희는 김철호의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장 큰 후회이기도 했거든요. 김철호는 계속해서 민수에게 설명했어요. 대령님께서는 전역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젠 지킬 가족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는데 더는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제 본 영희의 외로운 모습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런 대령님께서 어젯밤 저희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김철호는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목숨을 대신할 만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영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청년의 작은 따뜻함이 국가가 끝내 지키고 싶은 이유를 다시 생각나게 해줬어요. 분식집 앞에 모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멈춰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순간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김철호는 다시 한번 민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작은 친절이 우리에게는 매우 큰 의미입니다. 그 친절이 대령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나게 해주었거든요. 민수는 여전히 어리둥절했어요. 저는 정말 별일 아닌 걸 했는데. 별일 아니라고요? 영희가 민수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게 별일 아니라고요? 혼자 있는 사람에게 국 한 그릇을 나눠주는 게 별일 아니라고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젊은이, 당신이 한 일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20년 넘게 얼어붙어 있던 한 사람의 마음을
녹여낸 거거든요. 며칠이 지난 후 분식집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게 입구에 국방부에서 제작한 작은 명패가 걸린 거예요. 국가예우협력지 마이너스 민간 명예 등록 제1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엔 당황했어요. 이게 뭔가요? 우리 가게가 갑자기 유명해진 건가요? 김철호 준장이 직접 와서 설명해 줬습니다. 이곳은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한 시민의 작은 친절이 국가에 큰 감동을 준 곳이거든요. 명패가 걸린 후부터 분식집에는 가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계급은 다양했지만 모두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김밥을 주문하고 국을 시켜 먹었죠. 처음엔 김밥 2줄 포장이요라고 주문하는 젊은 중이가 왔어요. 다음엔 우동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는 소령이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조용히 식사를 마친 후 떠났어요. 민수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끔 군인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곤 했거든요. 할머니, 요즘 손님이 많이 늘었네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철호가 너무 과하게 한 것 같아. 영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 오랜만에 옛 동료들 얼굴도 보고 말이야. 어느 날은 김철호 준장이 직접 와서 영희와 민수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는 민수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민수 씨, 대령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아세요? 김철호가 물었어요.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대령님은 제가 신임 소위였을 때 제 상관이셨어요. 그때 제가 실수를 해서 혼이 날 뻔했는데 대령님께서 대신 책임지신 적이 있거든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옛날 이야기는 그만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꼭 해야 해요. 김철호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대령님은 항상 부하들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분이셨죠.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영희의 따뜻함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분식집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어요. 작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됐습니다. 민수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어요. 사장님도 이제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가게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네. 김밥 맛은 예전과 똑같은데 말이야.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영희에게 일어났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게 됐거든요. 민수야, 영희가 어느 날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하세요, 할머니. 내가 내게 해준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놨어. 20년 넘게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해줬거든. 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추운 날, 분식집에는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혼자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김밥을 주문했어요. 그 모습이 예전 영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여성을 보더니 영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분 좀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영희도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확실히 외로운 모습이었어요. 혼자 김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과거의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가서 말을 걸어볼까? 민수가 물었어요. 그럴까?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여성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드시겠어요? 혼자 드시기 쓸쓸하실 것 같아서요. 여성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여기 앉으세요. 여성이 민수와 영희의 테이블로 오자 영희가 자신이 주문한 국을 건넸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그 순간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국 한 그릇에 올 줄 아는 사람, 그게 참 소중한 사람이란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세상이 따뜻한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희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거든요.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성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우울했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한 조언을 해줬어요. 힘들 때일수록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 훨씬 견디기 쉬워져요. 식사를 마친 후 여성이 떠날 때 영희는 그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힘들 때 언제든 여기로 오세요. 혼자 밥 먹지 말고요. 여성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이 영희에게 했던 일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분식집 밖에는 여전히 군용 차량 한 대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어요. 김철호 준장이 보낸 차량이었습니다. 영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영희를 여전히 대령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민수가 말했어요. 오늘도 좋은 일을 하셨네요. 우리가 함께 한 거지. 영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처음 시작한 일이잖아. 이제는 할머니께서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까? 영희는 웃었어요. 그래도 너에게서 배운 거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법을 말이야. 해가 저물어가는 분식집 안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이곳만은 평온했습니다. 영희는 생각했어요. 자신이 군인으로서 지키려 했던 나라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서로를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짜 나라였구나. 민수도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의 진짜 의미를. 사람은 혼자 먹으면 안 돼. 밥은 함께 먹어야 맛있는 거야.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였구나. 그렇게 두 사람의 작은 만남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어요. 분식집을 찾는 사람들마다 그 따뜻함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순환이었죠. 국가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준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지금도 작은 분식집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